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의 저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굿라이프에서는 성기능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약 속에는 이라고 부르는 혈관 확장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나게 되면 심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저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낮아서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발기부전 치료제보다는 달리기가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약 없이 성기능을 올릴 방법을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을 발기부전 치료제지만 써야 될 땐 써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존 질환으로 성기능이 제법 망가진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도 성기능을 완전히 되찾지 못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달리기로 발기부전을 극복하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관절이 나빠서 운동을 저강도로 하시거나 발기부전 증상이 심하셨던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늘 운동을 강조하는 저 또한 그것의 효과를 보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서 소량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같이 처방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야만 달리기로 몸이 회복되는 그 사이에 느끼는 불편 증상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몸이 회복할 때까지 계속 운동만 강조하고 약을 쓰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성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생활 그 자체에 거부감을 갖게 되거나 남녀 간의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성기능을 붙들고 애타게 달리기만 하고 있는 마음도 상당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발기부전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기부전 치료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분들은 6개월 내로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아서 치료 중인 분들입니다. 뇌출혈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뇌혈관 문제가 반년 내로 있던 분들, 또는 최근 반년 사이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 심혈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엔 발기가 잘 안 되다가 약을 먹고 단단한 발기를 얻게 되면 성관계를 가질 때 평소보다 흥분하기가 쉬워지고요.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장이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겨우 질병에서 벗어나서 회복하고 있던 뇌혈관, 심장혈관이 다시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럼 6달이 지나면 바로 안전해지는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주치의와 상담해서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의 경중은 사람마다 모두 경우마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치료받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 심혈관 내과 주치의에게 6달이 지난 시점쯤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내가 조심스럽게 먹어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처방받는 환자분도 그 약을 처방하게 되는 비뇨의학과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안심하고 약을 처방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부전을 진단받았다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 협심증을 가진 분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드시는 약 속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부르는 혈관 확장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물과 발기부전 치료제가 만나게 되면 심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혈압과 심박 상승은 심장에 큰 무리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부정맥도 발기부전 치료제와 만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심혈관 내과를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이나 최근에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검사를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임의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걸 절대 피하시고 해당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한 저혈압이 있거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어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저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낮아서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발기부전 치료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드시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치료제가 혈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다면 고혈압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발기부전치료제를 먹어서 내려오는 혈압보다 성관계로 인해서 올라가는 혈압과 심장박동이 훨씬 더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심한 저혈압과 고혈압 환자분들은 혈압을 먼저 정상화시키고 그 후에 전문의의 지도 하에서 조심스럽게 약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겸상적혈구 빈혈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빈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발기가 되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발기지속증이라는 증상을 자주 겪게 되는데요. 발기부전치료제를 드시면 그 증상이 강화되면서 심각한 발기지속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증은 선천적인 질환이고 우리나라에는 그리 흔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없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서 대부분 대대적인 신차 검사를 20살에 한번 하게 되죠. 그래서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있는지 모르고 약을 먹을 가능성은 무척 희박합니다. 하지만 겸상적혈구 빈혈증 환자가 발기부전치료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거나 모르고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겸상적혈구 빈혈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다면 발기부전치료제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특별한 금기증 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아예 드시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분들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으면 아예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은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럼 뭘 조심하느냐? 바로 약을 먹는 타이밍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는 발기부전치료제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먹은 4시간 이내로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부전치료제는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은 그런 성질이 더 강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혈압을 떨어뜨리려고 만든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향을 가진 약물이 동시간대에 투여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 분이라도 고혈압약과 발기부전치료제는 간격을 4시간 이상 반드시 벌려놓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원리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도 이렇게 발기부전치료제와 마찬가지로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약 또한 발기부전치료제와 4시간을 띄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립선 비대증 약은 저녁에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 때문에 저녁으로 전립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발기부전치료제와 겹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녁 8시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드시고 9시에 부부 생활을 하셨다면 적어도 12시는 돼야지 전립선 약을 드시고 주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약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인 6시쯤 발기부전치료제를 드시고 부부 생활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전립선 약은 밤 10시에 드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순서로 바꾸는 건 나쁘지 않아요. 중요한 건 4시간이라는 시간 간격이니까요. 자, 어떠세요? 발기부전치료제 안 쓰면 좋지만 막상 필요하면 써야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발기부전치료제의 사용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약물의 금기증과 조심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발기부전치료제의 부작용과 예상 밖의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